네, 화물연대 총파업이 오늘로 일주일을 넘겼습니다. 산업 현장의 피해뿐 아니라 시민 불편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이 시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모시고 화물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과 또 어제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제 정부가 지금까지 동원한 적이 없는 업무 개시 명령까지 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오히려 투쟁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발표한 상황인데요. 이런 대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책 설명해 주시죠. 예, 정부는 그동안 그 대화를 통해서 현안을 해결할 것을 촉구해 왔고, 그리고 만일에 있을 수 있는 그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해서 비상수송 대책을 취하는 등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로 인한 생산 현장의 피해가 급증하고 건설 현장이 마비되다시피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화물 운송 사업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운송 개시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정부는 그동안 법과 원칙을 확립하고 불법 또는 집단적인 물리력 행사에 의한 요구의 관철이라는 이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국민 경제 지속적 발전이 어렵다라는 전제하에 대화를 통해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문제 해결하는 것은 언제든지 보장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몰 3년 연장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만큼 미진한 문제들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합리적으로 논의를 한다면 물류 환경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예. 물류 대란에 교통 대란 우려까지 나온 상황에서 그래도 다행인 건 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밤사이에 극적으로 교섭을 타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일 또 철도노조 파업이 예고가 돼 있고 또 민주노총은 12월 투쟁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이렇게 악화하고 있는 노정 갈등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경제가 아시다시피 매우 어렵습니다. 환율, 물가, 금리 등 삼고와 대내 여건이 어렵고 내년도에는 퍼펙트 스톰이라는 경제 어려움이 그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과 경제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이러한 투쟁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더 이상 지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합법적인 노동 기본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장하지만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그 서울 지하철도 그 평화적으로 타결됐고 철도 노사도 오늘 오전에 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오후에는 집중 교섭에 들어갈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철도 노사가 국민적 여망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타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장관님께서는 또 어제 근로자가 일터에서 숨지거나 또 크게 다치는 이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정책의 추진 배경부터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윤석열 정부에서 중대재해 감축은 정책의 가장 우선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긴축 예산 편성 속에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이 20%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중대재해 상황을 보면 우리 경제 수준은 세계 10위권인데 OECD 38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의 중대재해는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게 D에서 5번째 34위에 해당하는 수준이고 이것이 지금 8년째 줄어들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 CEO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해서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산재의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금년 1월 말에 시행을 한데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오히려 늘어나는 역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희들이 고민하던 차에 네. 그 중대재해 감축의 메가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이나
독일이나 다른 나라들 선진국들이 했던 그 자율 예방, 자기 규율 예방 체계,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노사가 힘을 합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위험한 요인들을 스스로 발굴하고 제거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로드맵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네.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강조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기업들이 산업 그 안전보건 법령을 또 잘 지키지 않고 현장에서도 안전의식이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좀 예, 우려는 그렇습니다. 없을까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인 선진국들도 초반에 이게 규제 완화가 아닌가 오히려 그 더 늘어날 것이 아닌가 재해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 아닌가 했지만 일관되게 위험성 평가에 기초한 자기 규율 사전 예방 체계를 확립함에 따라서 중대재해가 5년에서 10년 사이에 30%에서 50%로 획기적으로 줄었고 우리나라도 2013년도에 그 권고 방식으로 위험성 평가 방식을 도입했습니다만은 그때 권고 방식에도 불구하고 우수하게 위험성 평가를 한 사업장은 중대재해가 20% 이상 그 감축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 현장에서 무엇보다 위험한 요소는 현장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노동자들이 그 중대재해, 그 재해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시혜, 권리로 인식하고 더 나아가서 의무, 그다음에 예방의 주체로서 인식을 해서 노사가 힘을 합쳐서 참여와 협력에 의해서 그 재해를 예방한다면 확실히 선진국처럼 우리도 윤석열 정부 5년 임기 내에 3분의 1을 감축해서 OECD 평균 수준의 그 네. 재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이번 로드맵의 핵심은 책임성과 현장성과 혁신성인데 이렇게 되면 참여와 협력에 의해서 노동자들의 안전의식 또는 준법의식 뭐 이런 것들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자율적인 안전 예방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강조하신 위험성 평가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는 산업안전관계법령이 1,200개가 넘는 방대한 조항이고 산업안전 기준 규칙이 679개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기업 현장에서 노사가 법을 어기지만 않으면 된다. 그 형식적으로 서류 작업에 급급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재해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2013년에 권고 방식으로 위험성 평가라는 그런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법령과 그 노동부의 근로감독, 산업안전감독과 지원 체계 이런 것들이 수미일관에게 한쪽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아기가 안 맞아서 그동안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로드맵을 통해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TF를 구성해서 법령도 정비하고 감독 체계도 그 위험성 평가와 그것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 체계로 종합적으로 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이번에는 그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면 사업주에게 이게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오히려 저희는 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중대재해가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면 그 중대재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획기적으로 줄어들므로써 기업은 그 처벌의 위험으로부터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것이고 중대재해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은 줄어들 것이고 이걸 부담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네. 나아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00여 개에 달하는 법령, 679개에 해당하는 안전보건 기준 규칙 이런 것들을 처벌 규정과 예방 규정으로 분리해서 네. 기업 산업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에 기초한 자기 규율 예방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원을 집중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로드맵을 보면 그 4가지 전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중대재해가 핵심적으로 발생하는 데가 중소기업, 하청, 그다음에 업종으로는 건설 제조업, 그리고 유형별로는 그 추락기, 무침인데 이런 데에 그 역량을 집중해서
실질적으로 5년 이내에 3분의 1의 중대재해를 감축해서 선진국 평균 수준으로 목표를 관철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예. 네, 정기 감독을 위험성 평가 점검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예,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기업 위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닌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 두 가지 말씀드리면 자율 규율 예방 체계라고 했을 때 뭐 방임이 아니냐는데 방임이 아니고 자율에는 그만큼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산업 현장에서 노사가 참여와 협력하에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예방을 해왔는데 또 예기치 않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결과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고 네. 그리고 사실 중대재해가 줄어든다면 뭐 감독을 받을 일도 없겠습니다. 나아가서 그 평상시에 안전 관리가 불량하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철저한 기획 감독을 통해서 그 대기업 중소기업 예외 없이 그 감독을 통해서 재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위험성 평가에 기초한 자기규율 예방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모시고 화물 파업 그리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